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는 원래 혼자였는데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적 있잖아요, 그쵸? 사실 저는 외동아들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혼자인 게 좀 익숙한 사람인데도 가끔 불쑥불쑥 이 혼자인 게 되게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인 게 두려울 때 썼던 일기장의 문장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My Secret Diary, 마시다 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는 순간에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건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날 떠나갔어. 내가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랑 멀어졌어요. 내가 지원한 회사에서 선택받지 못했어. 되게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리젝 당했어. 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때 되게 세상에서 온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너무 외롭고 상처받지만 그 거절과 외면당하는 경험 속에서 비로소 아, 이제 진짜 나밖에 없다. 나라도 나 자신을 믿어줘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돼요. 와, 진짜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래, 내가 끌고 가야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외롭지만, 그때 진짜 힘들지만 그렇게 돼야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더 이상 거절이나 외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 나와의 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나와 내가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래, 또 때가 왔구나. 나를 어르고 달래서 잘 데려가 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떠나간 엘리베이터는 거울을 보면서 기다리자.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저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 근데 내 앞에서 닫혀버리는 거지.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슝 올라가 버리는 거야. 나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내 앞에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되게 막 민망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게 약간 내가 거절당했을 때랑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따위가 나를 거절해? 아이씨, 좀 같이 좀 가지 막 이러면서 되게 섭섭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막 버튼을 막 눌러, 혹은 막 문을 막 두들려. 그런다고 엘리베이터가 열려요?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시 버튼을 누르고, 그 보통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옆에 보면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 묻었나 확인하고, 이빨에 고춧가루 꼈나 확인하고, 뭐 옷 매무새 단정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빨리 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앞에서 거절을 하고 문을 확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고 쪽팔리더라도 그 문을 막 억지로 열려고 한다거나 혹은 막 두드린다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는 그냥 한 발자국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거울 보듯이 나를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는 거죠. 머리는 괜찮나, 뭐 얼굴은 괜찮나, 옷은 괜찮나.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엘리베이터가 또 와요. 내 앞에서 지나가 버린 엘리베이터는 내가 탈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던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떠나간 엘리베이터는 거울을 보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잘 보인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별은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별자리 보는 어플로 이렇게 하늘을 찍어보면은 다 그 별이 있어요. 근데 태양이 너무 밝아서 그 별이 안 보일 뿐이에요. 해가 지고 밤이 오면은 이게 서서히 별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바쁘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정신이 없을 때는 내 감정, 내 욕망, 내 상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혼자 있고 조용하고 마음이 쓸쓸한 그런 밤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제야 짠하고 마음속에 작게 빛나는 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둠이라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어둠이 있어야 보이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별 같은 거. 근데 사람 마음도 별 같은 거 같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그리운 거,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거, 내가 도망가거나 피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외롭고 조용한 그런 순간에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되게 잘 써져요. 다음날 찢어버리고 싶긴 한데 근데 그건 진짜 잘 썼다는 거예요. 다음날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그거는 내가 너무 솔직하게 써서 창피한 거야. 그 정도로 솔직한 내용이고 진솔한 내용이라는 거죠.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구나. 진짜 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때 글을 쓰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싶다면 디어그린이 질문 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찢어버릴 거 못 알았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걸 또 써놓고 막 다음날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되게 홀가분해요. 되게 없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나는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분명히 다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취업한 사람들, 나보다 먼저 자리 잡거나 혹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나만 뒤처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그게 진짜 심했거든요. 대학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늦게 졸업했어요. 제가 08학번인데 제 졸업을 2015년인가? 16년인가?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 막 졸업하고 취업하고 막 자리 잡고 뭐 어떤 친구는 차도 사고 분명히 나랑 같이 걷고 있었는데 어느새 주위를 둘러보니까 같이 걷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나만 지금 걷고 있는 건가? 다 뛰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뒤처진 게 아니고 우리 그냥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빨리 뛰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뛰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 다 멈추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고 다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길을 걷다 보니까 서로 길이 달라진 거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진 거고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 다른 사람들도 이게 맞나?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들도 혼자 걷는 게 무서울 때도 있고 뭐 길을 잃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은 이어지는 길들도 있잖아요. 그래 또 다시 만나.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또 다시 만나요. 또 만났다가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가고 여기서 분명한 거는 내가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가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괜히 막 조급해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남들 가는 길 따라갔다가 내 길이 아닌 거야. 그러면 막 돌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뭐 그것도 뭐 상관은 없는데 혼자 걸어가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언제나 옳은 곳이다. 각자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이에나는 몰려다니지만 호랑이는 혼자 다닌다. 동물은 원래 불안할수록 무리에 속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막 공격해가지고 약한 동물들 잡아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소란스럽고 막 서열이 있고 서로 정치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막 약자를 따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도 원래 자립심이 없을수록 혼자 밥 먹는 거 잘 못하고 늘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막 SNS 들락날락 거리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사람들과 막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는 짝짓기를 하거나 새끼를 키울 때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생활하거든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자기 영역도 지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호랑이는 강하니까. 원래 약할수록 몰려다니고 강할수록 혼자 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불안할수록 궁중 속에 이렇게 숨고 싶거든요. 거기에 속하고 싶거든. 무리에 속하면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안도감도 드는데 사실 그거는 되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불안을 낮추는 것 뿐이지 또 지나고 보면은 거기서도 막 싸우고 정치질하고 서로 뒷담 까고 막 따시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거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혼자 된 사람들인 거잖아. 물론 사람이니까 사회생활을 해야겠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호랑이 같은 거지. 호랑이처럼 강하고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집단은 불안을 달래주지만 고독은 자신감을 증명하거든요. 우리 혼자 있어도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살자고요. 우리는 호랑이야? 아, 내가 호랑이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혼자여서 외롭고 두려울 때 썼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